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격주로 목요일마다 저희가 학습 컨설팅을 주제로 이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국어 학습 전략을 짜드릴 예정인데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 올랐던 학생들, 그리고 잘못된 학습 전략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취약했던 부분에 대한 학습 방법과 문제풀이법, 그리고 조언까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을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입시의 기본은 바로 교과 능력, 학습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학습, 배우는 것과 익히는 것인데요. 당연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익히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시간에 통해 가지고 익히는 연습, 국어의 보완점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최고의 이 학습 전략과 대입 전략을 조화롭게 세워주실 전문가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애매한 사항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시죠. 입시계 애정남,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기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기성입니다. 3월인데 꽃샘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옷긴 여미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긴장하시는데 이 긴장감이 11월 수능까지 갈 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상대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역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어의 핵심과 공부 비법을 짚어주실 최고의 전문가시죠. 진학의 목표를 잡아주시는 입시계 페이스메이커십니다. 충남 서령고 교사이신 최진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된 지 한 3일 정도 이렇게 지났죠. 모든 게 새롭죠. 친구도 새롭고 선생님도 새롭고 교실도 새롭고 또 교과서도 새롭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교과서가 있지요. 국어 교과서일 겁니다. 그 국어 공부하는 방법이나 또 문제풀이 방법,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명쾌하게 해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 전략과 수능 전망, 또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을 주제로 3월 22일과 3월 2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22일 토요일에는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예정이 돼 있고요. 29일 토요일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로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어 학습 컨설팅 1교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어교사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국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어려웠던 게 비문학 분야에서 칸트나 플라톤 같은 사람들 주제도 철학 분야로 파고 들어가는 거랑 네. 그리고 과학 지문에서 좀 깊숙하게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이해가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어려웠고 이제 네. 또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죠? 네. 두 번째로는 문학 부분에서요.
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시에서 막 그 이상시나 막 오감도 같은 막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시들이 나오면은 아마 너무 시간이 지체되고 뒤에 문제 푸는 데까지 좀 악영향을 끼쳐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비문학 분야에서의 어려움과 시를 풀 때 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 문제까지 좀 궁금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상담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짚어볼 텐데요. 최진규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교과는 1.5고요. 수학 2.25, 영어 2.5, 사회 1.71, 평균 1.99입니다. 국어 성적의 흐름을 보면요. 1학년 1학기에 2등급이고요. 2학기에 1등급, 또 2학년 1학기에 1등급, 2학년 2학기에 2등급입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예, 모의고사 성적은 지난해 11월에 치른 전국연합 성적인데요. 국어 B 영역 3등급, 수학 A 3등급, 영어 2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 사회문화 4등급. 그래서 등급 평균 2.8이 됩니다. 네. 자, 여기서요. 국어 성적만 살펴보면요. 6월 달에는 1등급이 나왔었고요. 또 9월 달에는 1등급, 그러나 3월 달에는 등급이 2등급 떨어져서 3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취약점도 알아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요. 국어 영역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비문학 부분이고요. 철학 분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눌 때는 인문 영역이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네. 그다음에 취약 2순위가 이제 문학에서도 C가 되겠고요. 또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요. 문제풀이를 한 다음에 틀린 것을 이제 꼼꼼히 다시 보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잘 안 풀리는 문제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지체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도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대학의 경우에는요, 이제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논술 우수자 전형 또는 학생부 전형을 이제 희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천대 국어교육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명대 국어교육과 상명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로가 명확한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의 상담에 앞서서 학습 능력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학예 선생님, 우리 학생의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뭐 간략하게 우리 학생이 이제 국어 성적을 쭉 봤는데 6월, 9월 대비 이제 11월에 좀 기복이 심하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 학생한테 한 두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혹시 하루에 그 몇 시간 정도를 국어 공부에 투자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그 국어 모의고사 한 해 분량씩 일단은 하루에 꼭 거의 풀고 이제 수능 특강 이제 또 연계되다 보니까 수능 특강 이제 시간 나면 보고 있습니다. 국어를 포함해서 혹시 두 번째 질문은 전 과목에 대해서 혹시 주간 단위로 좀 계획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날 하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그냥 계획을 쭉 짜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날 왠지 이걸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이게 좀 모자라다 하고 하는 그런 부분만 아마 야자 시간 때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습 전략 어떻게 짜야 되고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우리 검사를 했는데 학습 능력 검사 결과를 보면서 화면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이제 보면 좀 놀랄지도 모르겠는데 문제 해결 능력하고 독서력은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기억력이라든지 이제 사고력은 이제 보통 수준인데 좀 부족하게 나온 게 지금 정리력이 굉장히 부족하죠. 정리력이 네. 부족하다라는 것은 배운 내용을 암기하기 용이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래서 배운 내용 필기하고 또 정리 요약하는 학습 형태를 갖추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기나 요약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을 해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된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더불어서 정리력이 좀 취약한 친구들이 이제 국어에서 약간의 약점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본인의 학습 공간이라든지 학습의 보조물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가방이나 자기 책상이나 이런 것들의 정리에도 좀 신경을 써주신다면 학습 능력이 좀 개선되면서 성적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정리력이 조금 부족하게 나온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학습 능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학생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점을 더 보완하는 게 좋을지 구체적으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친구가 뭐 두 번째 고민 중에 하나가 뭐 파트별로도 약점을 얘기했지만 시간 내 문제를 푸는 거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을 느낀다고 그랬는데 속도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확도. 이게 이제 문제인데, 현재 국어 성적에 기복이 생길 때 점수폭을 조금이라도 좀 좁히기 위해서는
뭐 언어적인 개념이 좀 안전하게 좀 정립이 돼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더불어서 국어도 문제를 푼 다음에 검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뭐 우리 최정희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애매하거나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럼 이 문제에 집착해서 문제하고 승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패스한 다음에 용이한 문제 먼저 풀고 그리고 다시 시간에 돌아와서 푸는 연습들을 좀 꾸준하게 해내는 게 결국은 수능에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에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좀 인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최정희 선생님, 우리 학생에 대한 국어 교과에 대한 성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 학생이 어떤 점이 좀 부족한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그 내신 성적은 이제 앞에서 봤듯이 1.5니까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또한 수능 성적도 6월, 9월이 1등급이었고, 다만 이제 11월 달에 3등급이었는데, 아마 이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제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가장 최근에 그 시험인 11월 달 전국연합 성적에서 국어 영역별로 어느 정도 이제 정답을 냈는지 또 오답은 어떤 문항이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화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도 틀리질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작문은 3점짜리 문제 하나가 틀렸는데 제가 보니까 8번 문제가 틀렸어요. 자료 활용 방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가 2점짜리 세 문제가 틀렸어요. 그래서 표준 발음, 본용어, 보조용어, 중세국어의 객체 높임법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독서에서는 한 문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18번 경제 쪽과 관련돼서 자료 해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두 문제가 틀렸는데요. 이 고전소설, 현대소설에서 각각 한 문항씩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요. 화면상으로 본다라면은 우리 학생의 취약점은 이 문법하고 그 다음에 문학 쪽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지요. 네. 근데 우리 학생은 비문학에서 인문 쪽에 이제 취약점을 가장 먼저 꼽았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오히려 시 쪽으로 이렇게 꼽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경험한 것이고 한 번의 그 내용만 가지고서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우리 학생은 일반적으로 문학 쪽에 이제 취약점 가지고 있으면서 문법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답을 분석을 해 보니까 취약점이 문법이나 문학 쪽으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경우 이 취약한 영역에 대해서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 학생한테 이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 학생이 그 비문학 특히 이제 철학적인 개념적인 그런 지문 쪽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읽어가면서 내용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우리 학생? 그러니까 그 지문이 나오면요, 그 철학자가 그 생각하는 거랑 예, 제가 생각하는 거랑 막 맞물리면서 예, 지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아닌데 예. 이거 뭔가 틀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문이랑 제 머리랑 좀 싸우는 그런 느낌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 문제는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 학생이 그 지문이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읽어야 돼요. 특히 이제 철학 쪽의 지문 같은 경우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주관적으로 이렇게 학생이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수능 시험이 60만 명이 넘게 보는 시험 아닙니까? 어찌 보면요. 국어가 상당히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것 같지만 저는 수학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답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 속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이제 답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이 이제 주관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마 이제 오답 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앞으로 지문을 읽을 때는요. 그냥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은 좀 배제해라. 왜냐하면은 또 글을 읽다 보면 배경 지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 지식을 통해서 그 글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단 수능의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시도 예, 취약하다고 예. 했었는데요. 예, 시에 대한 얘기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국어교사를 꿈꾸는데 앞으로 이제 교단에 서면은 우리 학생 시도 이제 많이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좀 이 시라는 것은 상당히 창작 자체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가 출제가 되면은 학생들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시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읽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읽는다라면 답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를 읽을 때도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점에 좀 주의를 해서 읽을 수 있다라면은 좋겠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가능하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의 것은 지나치게 상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오답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시를 풀 때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시는 우리 학생들이 모두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문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각자 배우는 교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출제할 때는 항상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형태로 주게 돼 있느냐 하면요, 보기를 통해서 줘요. 이 보기를 통해서 일정한 정보를 주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유도하는데요. 작년에 실제 수능 시험에 그 41, 42, 43번 문제가 이제 시 문제였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문제만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거든요. 네. 자, 이제 그 파초우라는 조지훈 선생님의 이 시가 이제 나왔었는데요. 시 자체가 길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만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볼 건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는 것은 뭡니까? 5개의 선택지 중에 X를 고르라는 얘기죠. 네. 보기를 보면요. 파초우는 조지훈이 스스로 방랑시편이라고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죠. 네. 자, 1년을 보면은 1번 1년. 이 밤을 어둠에서 쉬리라던 거는 화자가 한 송이 구름에 방랑자로서의 자신의 심정을 투영하고 있다. 방랑시편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방랑자, 방랑시편 그런 얘기 같은 얘기고요. 제2연 성긴 빗방울이 후두기는 소리가 저녁 어스름과 어우러져 화자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 보기에서요, 이 저녁에도 소리를 배경으로 해서 자연과 교감을 나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네. 보고 있죠? 예, 그런 내용이 있죠. 확인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요. 제3년에서 제4연 사이에 화자가 푸른 산을 대하는 태도에 화자가 자연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보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화자가 자연을 지향한다고 얘기 나와 있었죠?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네, 지금 나오고 있죠? 현실을 벗어나 자연을 운둔한다. 자연을 지향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면요. 제4연에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는 화자가 자연과의 교감이 자연의 소리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연과의 교감 보기에 다 있었죠? 네,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연입니다. 어둠에는 자연세계를 방랑하는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자, 여기서 이제 보기하고 다르죠? 보기에서는 자연세계를, 현실세계를 벗어나서 어떻게 한다겠어요? 자연에 은둔한다고 그랬죠. 자연세계를 지향한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죠? 지금 보기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나오죠? 그런데 5번 선택지에서는 반대로 자연세계를 방랑하는 화자가 현실 공간을 지향한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네. 이제 이렇게 꼭 그 작품을 안 보더라도요, 이렇게 보기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수능의 시 문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아마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국어 수업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네. 네. 이런 풀이를 좀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서 과정을 좀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노력들을 많이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찾는 원리를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고3이 된 만큼 수능이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성적을 좀 잘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역시 이제
꾸준히 공부하는 건 뭐 당연히 중요한 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 학생이 좀 취약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텐데요. 주중에는 EBS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요. 특히 이제 취약한 부분이 이제 문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이제 문학 쪽에 어떤 교재를 선택해서요. 꾸준히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이제 저녁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풀어보는 이런 이제 꾸준히 풀어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그 감각을 유지한다라는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수능 기출 문제 또 이제 평가원에서 치렀던 문제가 있죠. 모의평가 문제 있죠. 최근 5년 정도의 문제를요, 그 역순으로 해서 이렇게 80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실전처럼 이렇게 풀어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문학에 우리 학생이 상당한 이제 부담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비문학은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이 읽어가면서 어떤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반드시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비문학은 이 지문 속에 정답의 근거가 100% 있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그 원리를 터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제 학습 전략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지원 전략을 살펴봐야 되겠죠. 하교 선생님,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의 특징 좀 짚어주시죠. 네, 희망대학 세 군데 말씀하셨는데 일단 3월달이니까 일지망대학을 중심으로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하대학교 수시에서 추천하는 전형은 학교생활 우수 전형인데 1단계 3배수로 서류 종합평가에서 내려가면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근데 이 대학의 특징이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다. 그럼 올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반적인 그 모집 인원도 늘어났지만 경쟁률도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교과 성적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국어 40% 반영되니까 불리하지 않고요. 수학은 또 상대적으로 10%니까 우리 친구가 유리해집니다. 그다음에 영어 30%, 사회 20% 반영이라서 3학년 1학기까지 국어 교과 성적 관리가 잘 된다면 교과에서의 경쟁력은 전 높다라고 보는 거고, 단 이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보다 서류 중심의 평가이기 때문에 서류를 이제 본인이 만들 때 또 면접관 넘어갔을 때도 일반 면접의 진행성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학과 연계성을 고려한 본인의 어떤 명확한 목표라든지 또 교직 적성과 관련돼서 자신만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준다면 뭐 인하대학교는 수시 모집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드리고, 뭐 더불어 물어보셨던 인천대나 상명대학교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3학 1학기 내신 관리하시면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두 번째 바로 이어서 이제 그렇다면 이 대학의 이제 정시에 점수에서는 어느 정도 현재 모의고사에서 부족한지 보여드리면 인하대 국어교육과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100분위 1로 지원 가능한 점수는 359에서 360, 400점 만점에서요. 근데 우리 친구가 11월 성적에서 보여주는 게 아직은 미완성됐는데 341이니까 한 마이너스 점수가 한 18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나 이 정도는 목표권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에서도 보시면 정시 모집에서도 2015학년 기준으로 국어가 40%니까 상당히 비율이 높고요. 반면에 영어가 좀 우리 친구가 취약해요. 국어 때문에 네. 고민을 했지만 영어 30% 들어가는데 영어에 대한 목표 점수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특히나 A, B형이 통합되면서 또 듣기평가 줄어들고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도 일본문학에서 내문학으로 줄여서 변별력이 좀 상실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등급 커트라인이 올라간다. 그러면 2등급 정도로 목표를 했을 때 원점수 90점을 좀 구체화해서 공부하신다면 정시에서도 우리 친구가 원하는 대학에 또 준하는 대학에 지원 가능성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그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각 영역별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총체적인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드렸는데 영어가 어떻게 보면 국어는 잘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최진희 선생님이 우리 친구가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올곧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대로 이제 실천을 옮기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건 3교시입니다. 그래서 3교시를 반영하지 않는 친절한 대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적 끌어올리는 것에 우리 친구가 조금 더 집중력과 정리력 이게 이제 좀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앞서 주간 단위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그날 해요 이랬는데 일주일 단위 학습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원점수 목표하시고 그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도 기복은 있지만 충분히 우리 친구 실력이면 90점대 후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 1등급 확보될 수 있고 특히나 올해 국어는 A, B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년도 수능에서도 보여주지만 1등급하고 2등급 점수 차이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한 문제 실수해서 등급이 엇갈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동시에 사회탐구 영역도 안정화가 필요한데 50점 만점에서 최소 45점을 맞겠다. 이런 전략으로 좀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총체적인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어때요? 도움 많이 된 것 같나요? 예. 네, 국어 성적 조금 올릴 자신 생겼어요? 자신은 어쩌면 맨날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보완할 점들, 부족한 점들 잘 알았으니까 조언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국어 학습 전략까지 잘 짜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상담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제약회사 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한데요. 자, 국어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자연계 학생이라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렵나요? 네, 제가 문학하고 문법이 취약한데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잘 궁금하고요. 네. 모의고사 45문제 풀 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지가 좀 더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국어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시간 관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 학생. 네. 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선생님께서 화면 보면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입니다. 우리 학생 국어 과목은 1.5고요. 수학 1.25, 영어 1, 과학 1.67, 에서 내신 평균 1.36 등급으로 상당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국어 성적은 1학년 1학기에 2등급이었는데 1학년 2학기 또 2학년 1학기에 1등급, 2등급 또 2학년 2학기에 1등급 이렇게 해서 약간씩 이렇게 굴곡이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국어 A 같은 경우에는요 2등급이고요. 수학 B는 3등급, 영어 1등급, 화학 1등급, 생명과학 3등급이죠. 그래서 평균 2등급입니다. 자, 국어 성적의 그 변화를 살펴보면은요, 6월 달에 2등급, 9월 달에 2등급, 11월 달에 2등급. 등급이 이제 큰 변화는 없는데요. 제가 보니까 약간씩 100분위가 한 1에서 2% 정도씩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이제 하나의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취약점 알아볼까요? 네, 취약 분야죠. 취약 1순위로 꼽은 부분이 우리 학생이 이제 문학 부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취약 2순위가 문법입니다. 학생의 고민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45문항을 풀 때 시간 분배가 상당히 어렵다.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자체를 잘못 해석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죠. 네. 해석상의 어떤 차이점인데 아마 저는 이거를 실수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는 게 이제 우리 학생의 또 다른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이 대학인가요? 이제 희망하는 대학입니다.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학생부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지망은 한양대 유기나노공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삼지망은 건국대 화학공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위주 전형을 지금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우선 상담이 앞서서 학교 선생님 우리 학생의 학습 성향 그리고 학습 능력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어 성적이 나쁘지 않은데 일단 희망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고려대, 한양대 생각하시는데 전년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전년도에는 우선 선발이 있었고 우선 선발 때문에 국어를 반영하지 않았던 게 고려대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전반적으로 대부분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까지 전부 국어를 반영하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도 국어의 변별력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90점대 중반에서 점수를 계속적으로 기복 없이 유지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학생한테 좀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국어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 잘 안 나오는 건지 이거에 대한 좀 평가를 본인이 좀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시간 투자에 대해서는 좀 안 한 게 있고요. 수학에 비해서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수학 성적이 조금 낮으니까 그쪽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우리 친구에게 미리 사전에 그 학습 능력과 관련된 질문을 드렸고요. 답변하신 내용을 화면 보면서 통계를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집중력, 뭐 기억력, 독서력, 사고력, 정리력, 문제 해결력이 있는데 그래프상에서 보시지만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또는 사고력, 기억력 굉장히 높게 네. 형성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좀 독서력이
약하게 나오니까 독서력이 부족하다면 핵심적인 파악을 하는 능력이 부족한다거나 요점 정리 능력이 좀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게 국어 학습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 그게 기복이 있는 성적으로 연관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 나름의 처방을 드린다면 다독보다는 정독하는 훈련이 아마 국어에서 핵심 요지, 핵심을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국어 문제 풀면서도 우리 앞에 학생한테도 그런 동일한 말을 했는데 막히는 부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애매하게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바로 패스하고 또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훈련들을 국어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가 계획이 조금 뭐 이렇게 꾸준하게 되는 편은 아닌데 국어도 영어랑 마찬가지로 매일 아니면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서 어떤 학습 플랜을 좀 짜주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 풀리는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뒤에 다 밀릴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적인 시간 관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진규 선생님께서 앞서서 국어 성적을, 우리 학생의 국어 성적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 특히 모의고사에서는 어떤 점이 또 취약한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내신 성적 국어 1.5니까 상당히 우수한 편이죠. 모의고사도 뭐 평균에 2등급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이제 실수를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1등급 가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데요. 지난해 치러졌던 11월 달에 전국연합 모의고사 성적의 그 내용을 보면서요.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화법은 이제 우리 학생이 한 문항이 틀렸어요. 화법의 성격 파악하기 이쪽이고요. 그다음에 작문은 다 맞았고요. 그다음에 문법도 다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독서도 틀린 문항이 없고요. 다만 이제 문학에서 이제 두 문항을 틀렸는데요. 현대 시에 감상하는 부분하고요. 고전 시가의 연시조의 내용과 구조 요 두 부분에서 틀렸는데 아마 우리 학생이 취약하다고 한 문학 부분은 아마 이 시가 문학 쪽이 아닐까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오답을 지금 분석을 해봤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학생이 이제 문법도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문법은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문법의 어떤 측면에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이제 분석을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이 취약하다는 이제 문학 쪽이 이제 취약한 걸로 판단이 됐고 화법도 조금 보완이 좀 필요할 걸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어떤 처방을 내리시겠습니까? 예. 우리 학생 질문을 좀 해볼게요. 문학 쪽에는 시간문학 쪽에 이제 취약점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문법 쪽이 취약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죠? 여태까지 유형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문제를 문법 하나하나를 다 외울 수가 없고 해서 네. 제가 알아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만 보고 푼다 혹은 그런 걸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이 사실은 문법은 이제 다 맞았는데 부담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문법 자체를 좀 외워야 되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외워야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국어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교과서 자체가 다르는데 배우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교과서에서 나와가지고 외워서 풀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법 문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요. 보기나 또는 어떤 지문을 통해서 일정한 근거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통해서 답을 낼 수 있게끔 다 돼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어떤 문법 지식이 필요하다라면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국어 교과서에서의 어떤 문법적 지식 내지는 독서와 이제 문법 있지요. 독서와 문법 속에 나오는 문법적인 지식 정도, 그 정도만 가져도 사실은 얼마든지 풀 수 있고요. 사실은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중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문법 정도의 지식만 가져도요, 수능 국어 문법 푸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이제 그 원리를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 학생이
가장 먼저 취약하다고 한 부분이 이제 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문학에서도요. 근데 특히 이제 문학은 아까도 이제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상당히 좀 이제 그 시는 개인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를 하고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이 비문학도 지문을 읽을 때 그 문맥을 보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 앞뒤 글의 흐름을 보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맥, 그러니까 그런 어휘가 담겨 있는 앞뒤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세 가지만 파악하면 돼요. 시적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를 대개는 다양하게 파악하려고 하는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요 두 가지로만 판단하세요. 화자의 태도가 긍정이야? 이건 부정이야? 또 뭐 정서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좁혀서만 파악하세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난해하지 않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를 이해하면은 바람직하겠다. 두 가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시의 어떤 의미라는 거는 시적 상황, 어떤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그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 태도를 파악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예. 이 큰 틀에서 좀 좁혀가면서 근거를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실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시 문항을 한번 봐볼까요? 네. 지난해에 이제 수능에서 실제로요, 수능 문제에 이제 출제됐던 겁니다. 우리 학생은 자연계니까요, A형 문제에서 이제 시가 출제됐던 내용이 이형기의 낙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네. 시가 한 편만 나왔습니다. A형, B형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 두 편이 나왔는데 A형은 한 편만 나왔거든요. 그 시를 통해서 그 시의 문항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무성한 도군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제목이 낙화, 꽃이 떨어지는 거죠. 네. 꽃이 떨어지야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거죠.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어떤 성숙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그런 시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이제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을 보면은요, 실제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기역서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니까요. 우리 학생이 아까 이제 가끔 실수해서 이렇게 틀리는 문항이 있다고 했는데 45문항 전체는요, O와 X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전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O를 찾느냐 X를 찾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기억은요, 분명히 알고 가는 이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딱 보면 가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긍정적인가죠? 네. 긍정적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1번에서? 이별에 직면한 화자가 겪고 있는 내적인 방황을 드러냈다고 그랬죠. 아름다운가 했는데 방황이라고 그랬죠. 요거 X지요. 네. 그 다음에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꽃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야 열매를 맺는 거죠. 떨어졌다고 결정적으로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별을 감내하면서도 지나간 사랑에 연연해하고 있다.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사랑은 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근데 연연해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른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무성한 녹음, 여름에 막 녹음이 지잖아요. 이 녹음은 이별의 고통으로 인하여 삶의 목표를 상실하고 번민에 가득 차 있는 화자의 상황을, 자, 녹음이 파랗게 지고 있잖아요. 이건 바로 뭐예요? 열매를 맺기 전의 단계지요. 네. 그런데 이게 고통스러운 모습, 번민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안 맞죠? 네, X지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열매 맺는 가을이네요. 니을은 이별의 경험이 내적 충만으로 이어지리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계절의 의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랬어요. 자, 열매 맺는 게 뭡니까? 충만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을을 향한다 했으니까 계절의 의미를 빗대어 표현하면서 향하는 거니까 기대감도 드러나 있죠? 어때요? 정확하게 일치가 되고 있죠? 이게 바로 O가 되겠죠? 네. 그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샘태 물 고이듯 성숙하는 요거는요, 성숙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로 회귀한다,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X가 되겠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정확하게 그 시의 어떤 그 의미만 가지고서도 O와 X로 판단해서 구별하면은 얼마든지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어서요, 우리 학생이 어려워하는 문법 문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전년도에 출제됐던, 이제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15번 문제입니다. 이 보기를 보시면요, 보기의 기역, 니은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랬습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는 다음과 같이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두 가지를 줬어요. 기역은 주체를 높이는 영어어고요. 예를 들어서 계시다, 시가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지요. 대개 이제 밥이라고 안 하고 이제 높여야 될 분은 그 밥이라고 안 하고 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예들을 지금 줬어요. 그 기역, 니은이 그대로 사용된 것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우선 먼저 기역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하시가 들어가 있는 걸 골라야 되는데 1번은 기억하고 있다, 시가 없죠? X죠? 2번 누나는 여쭐 것이 있다면 할머니 댁에 갔다, 역시 시가 없죠? X죠? 3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시가 나왔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기억에 충족됐죠? 그런데 이 높여야 될 대상인 할머니의 나이를 뭐라고 그랬어요? 높임말을 써서 연세라고 그랬죠.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의 예로서 진지가 나왔죠. 그렇듯이 할머니의 나이를 연세라고 지금 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 기역과 니은을 충족한 게 뭡니까? 3번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으면요, 뒤에 것은 확인하시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야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대로 이렇게 풀어가시면요, 문법 문제도 사실은 보기를 통해서 되게 다 근거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문제풀이 요령까지 알아봤는데 우리 학생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원하는 그 희망대학의 특징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세계대학 물어보셨는데 똑같이 3월입니다. 네. 높게 이상을 잡고 화면을 통해서 고려대학교 수시 또 정시의 가능성 볼까요?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이 전형의 대표적인 특징은 전형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별로 문과 2명, 이과 2명 안에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내신 성적이 1.36 이렇게 되니까 이게 3학년 1학기 때 굉장히 많이 향상이 돼야지만이 가능성이 있겠다. 뭐 여기 화면에 안 나오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도 자연계가 한 1.16 정도의 내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서류 준비보다도 앞서서 3학년 1학기 내신이 좀 된다면 수시에서는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희망대학의 또 수능 반영 비율을 정시화면을 좀 보면 설명드릴 텐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소재공학과를 우리 친구가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신소재공학과가 지원 가능 백분위를 1379에서 380 정도, 전년도 선배들의 결과를 본다면. 네. 근데 이제 11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363이니까 한 마이너스 16점 되죠. 그러나 2학년 때 긴장하지 않고 풀었던 모의고사에서 이 정도라면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대학의 반영 비율이 또 한양대도 마찬가지인데 수학하고 과학의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괜찮은데 지금 문제되는 게 수학, 과학이니까 제가 점수를 올리는 것도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면 2년 연속 수학의 1등급 점수가 92점이었습니다. 네. 92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4점짜리 2개까지를 허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성적에서 수학이 3등급이었는데 오늘 국어 잘 해결하셨으니까 수학하고 과학에서 92점 이상, 또 과학 같은 경우는 본인이 45점 이상을 최소 목표로 해서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생각하는 대학의 정시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때요? 도움 많이 됐나요? 네. 네. 혹시 뭐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그 영역당 몇 분쯤 걸려야지 안정적으로 푸는 건지. 네. 영역당 시간은 어느 정도 배분이 돼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하기성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 트레이닝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으니까 네. 지금 점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 배분에 대해서 네, 네. 얘기를 하신 건데
아마 평상시에 수학 문제 풀 때는 100분 안에 30문제인데 고사장의 긴장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를 세이브 하시는 거. 영어는 이제 듣기 평가가 문항이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듣기 평가를 뺀 나머지 문항에서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니까 여기도 역시 1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갖고 준비하면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언 받은 내용들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국어 합격 로드맵을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 신소재과학부를 희망하는 우리 학생 합격 로드맵입니다. 취약 분야가 시가문학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독서력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고요. 문제풀이 시간을 많이 지체하는데 이것을 시간을 체크하면서 반복 훈련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전략으로는요, 주말에는 EBS 수능 문법, 수시가 문학을 중심으로 매일 한두 시간씩 학습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수능 기출문항, 평가 모의고사 풀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가 문학은 작품을 좀 많이 접해보셔가지고 친숙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2명의 학생과 국어 학습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국어 수업을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 국어 이 과목에 조금 취약했던 모든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하기성 선생님, 최진규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여러분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TBS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 전략 또 수능 전망과 학생부 종합 전형 전략을 주제로 3월 22일과 29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22일에는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또 29일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른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요, 저희 2015 대입 이 과학탐구 영역 변화와 전략에 대한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